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브리핑이 아니라 하나의 이슈로 일요일 탑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발생해서 이스라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공격을 팔레스타인 하마스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면서 개입되고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분명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지만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공격받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갚아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를 주말이기 때문에 안 들으셨던 그런 분들께도 쭉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0년 만에 가장 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입니다. 현재 하루 만에 이스라엘 사람 군인도 민간인도 600명 이상이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시민도 있고 행방불명된 시민도 있고 영국 사람도 숨졌고 행방불명된 사람, 다른 나라 국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웨이터를 하면서 그곳에서 웨이터 하면서 살고 있는 한 아들, 수많은 지금 외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게는 왜 하마스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조차도 이스라엘 정보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럼 네탄야후 입장은 어떻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세계적인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로부터 육지와 영공, 해상 동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가공할 만한 공격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더 많이 보복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가자 지구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위된 가자 지구를 향해서 엄청나게 보복을 계속 할 겁니다. 네타냐후는 가자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묘한 게 팔레스타인은 굉장한 보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뭐 억지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뭔가 뭐 사법부도 다 손에 쥐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해서 군대, 경제, 사회적인 분위기 다 약해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하마스가 육해공으로 지금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정보 체계가 이 정도 공격을 하려면 몇 개월 동안 또 지금 이란이 당연히 배후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 연관돼서 일이 일어났을 텐데도 이스라엘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보 체계가 무너진 것을 포함해서 정말 이스라엘도 지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마스는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리조이스 막 이러면서 지금 춤을 추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마스는 이란의 도움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미국은 당연히 이 공격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좀 비난했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막 시도하고 있었던 미국도 주선도 하고 해서 그랬던 국가잖아요. 아무튼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가자지구, 무슨 서안지구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런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계도 물론 우리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본때를 보인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하마스가 너무나 극적이고 또 너무나 그 공격이 끔찍해서 유혈, 낭자 이 말 딱 들어맞습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는 드라마, 영화보다 훨씬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그런 공세를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막 벽을 무슨 뭐 탱크 같은 것을 불도저로 부수고 무슨 그 전기 뭐 글라이더 같은 것을 타고 하마스들이 복면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니까 휘청거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몇 시간 동안 대응조차 하지 않았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욤키프 그 전쟁을 일으킨 그때 메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지 시간으로 10월 7일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우선 5,000발의 로켓부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막 그 동쪽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 토라, 늘 그 토라를 읽잖아요. 연간. 그 토라를 읽는 그 주기의 끝을 기념하는 축제. 스팀차트 토라.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7시 30분쯤. 먼저 로켓이 막 5,000발이 왔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다가 7시 30분에 끝나니 사람들이 잠을 깼을 때는 더 파괴적인 공격이 쭉쭉쭉 그 접수가 되는 겁니다. 하마스가 뭐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보기도 하고 하마스 당도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까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가자 사이에 당연히 장벽이 있지 않겠어요. 요새화된 국경 장벽. 완전히 트럭에 폭발물을 실어서 막 폭발을 하고 불도저로 무너뜨려 버리고는 일렉트로닉 그런 그 글라이더를 타서 하마스 전투사들이 막 왜 그거 무슨 우리 뭐 스쿠터 타고 막 묘기를 부리듯이 그렇게 그 펜스를 타고 날아가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일부의 하마스 전사들은 보트를 타고 이스라엘 해안 기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켓 하늘에서 쐈죠. 땅에서는 전투사들이 가죠. 해안에서도 해안 기지를 공격을 했죠. 그 소셜미디어에 하마스 측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스라엘 측에서 공유한 공격 장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국민은 늘 방공호, 사일렌, 뭐 군사적인 지배 같은 것에 익숙한 국민들이잖아요. 여자들도 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자진해서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도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은 충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린 사륙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완전 뭐 집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한 팔레스타인 전사들. 민간인을 향해서 무차별로 총을 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그럴 그 일들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군이 초기에 몇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가자지구에도 이스라엘 군 본부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도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공격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 짜여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플랜이었겠습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무장 세력이 그 뮤직 페스티벌 하는데 가서 수십 명을 살해하는데 막 나무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건 이제 공포의 살해 장면인 거죠. 사람들 부상시키고 여기서 음식 나르고 했었던 사람들도 숨지고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더라도 무차별이었으니까 여자 무슨 할머니 어린이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민간인 이스라엘 사람들 용감하니까요. 민간인 또 무슨 비번인 군인 경찰 이렇게 딱 그 총체적인 명령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이 하마스에 대응을 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긴급 구조대가 이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한 거고요. 더 걱정스러운 거. 여기까지 이제 사망자, 부상자, 하마스가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에까지 들어와서 공격을 했는가인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어떤 매체는 150명 이상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매체는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이 사람들을 막 여성들도 어린이도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트럭에 싣고 이건 포로로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떠한 그 거래와 협상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아마 인질극을 하는 거죠. 인질을 삼는 거죠.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그래서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가자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하마스가 공개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그런 납치라는 거죠.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진 여자도 지금 보고 계시는 아주 젊죠. 하마스 전사의 트럭에 있었다. 그리고 타이 시민도 11명이나 납치됐다고 하네요. 무작위로 그냥 한꺼번에 확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의 군의 그 수석 대변인이 해군 제독입니다. 지금도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대국민 성명에서 벤자민 네탄야후는 전쟁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건요, 그냥 산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도 적이 하마스가 상상도 하지 못한 정도의 사격, 대응을 할 겁니다. 하마스는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자 지구에 빌딩 공습이 엄청 일어난 겁니다. 방송국이 있는 건물, 무슨 건물 할 것 없이 공습,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공습 중심으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사람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훨씬 더 큰 규모의 작전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예비군 소집 명령 내렸고요. 부대로 귀환하라. 이건 이제 대규모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전을 이스라엘이 펼쳐서 하마스의 어떤 그 지도자 두 사람을 이제 뭐 생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잡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이히야 신와르, 모하메드 데이프 두 사람 목표다, 우리의 목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자 지구에 일반 사람들, 민간인들이 있잖아요. 하마스 전투사가 아니라, 물론 전투사들도 다 일반인들 가족이 있고 하지만 그런 일반인들에게 약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눈치도 보고 미국 뭐 눈치도 보고, 미국 특히나 리버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좀 팔레스타인을 심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가자 지구에 어느 정도의 무슨 뭐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고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번 이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모든 그동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좀 완화해줬던 것을 이젠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자 지구에 한 2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자 지구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한 크기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200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규제 너무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아마 가자 지구는 이번 이 사건으로 수십 년 후퇴할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기뻐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보로도 놓쳤고 이렇게 뚫려버리네 라는 것도 있지만, 무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비백산,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비백산시킨 게 큰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소규모 여단 정도?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스쿠터 비슷한 거 타고 들어가고 하는, 이렇게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마스는 왜 이렇게 50년 만에 최대의 전쟁을 최대의 공격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지만 이걸 다 믿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4월 달에 여러분들께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알 아사크 사원, 그 모스크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공격을 했죠. 그 모스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성스러운, 지금 특히 이제 이슬람에서는 한 3번째의 그 성스러운 사원으로 보는 바, 그곳에 들이닥쳐서 막 예배 보고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말도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이번 작전 이름도 그래서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지금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일이 있고 별로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명분은 이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마스의 공격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온건하게 이스라엘과 좀 화합해보자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라는 그런 게 목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아바스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과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외교적으로 집중을 해서 뭐 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는가. 이스라엘은 점점 그 점령지를 정착촌을 넓혀가면서 주는 듯하면서 하나도 팔레스타인에 양보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은 폭력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마스의 목적이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보여주려는 시도. 그리고 또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정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좀 탈선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정상화가 큰 수치다. 팔레스타인 등에 칼을 꼽는 거지.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중단하기를 극단적인 하마스는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뭐 하나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정보 실패는 정말 이건 실패 아무리 실패 소리를 많이 해도 과장한 게 아닐 그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그런 어떤 날에 욤키프 전쟁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이제 50년 전에는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막 합동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었던 그 공격이 73년도였는데 그 공격의 하루 전날이었답니다. 10월. 그렇죠? 10월 7일이니까 73년도 10월 6일에 욤키퍼 전쟁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런 것은 정말 이 정보국의 실패도 이만저만한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또 땅으로도 들어가서 어디 가서 국경을 불도저로 밀고 폭탄으로 밀고 로켓을 5,000발이나 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해안 이스라엘 그 라인을 뚫어버리고 하는 데는 아마 최소한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해안, 이스라엘 해안 여기에 감시가 어느 정도겠어요?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또 하나는 그럼 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가자지구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라켓 같은 것을 그쪽에서 쐈으니까 그런데 그 가자지구 같은데 그 기간 산업 모든 인프라 통신 같은 것은 이스라엘 손아귀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놔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인프라로 휴대폰이라든가 모든 것을 쓰면서 이 같은 일을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정보국 모르게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정보국 모르게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에서 단순히 정보의 수집 실패 그리고 또 정보 해석 실패 뿐만이 아니라 개념적인 실패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코노미스트는. 개념적인 실패다. 개념적인 실패?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 그 국방 이런 분야에서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 지도부의 세력이 포커스를 두는 것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마스도 모하메드 아바스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아주 대규모의 이런 전쟁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로부터 뺏은 그런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뺏은 어떤 그 지역의 통치를 강화하는 팔레스타인 내부에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극단 하마스 그리고 이제 화합하자 하는 이런 파가 있는데 그런 파들로부터 빼앗은 그곳에 집중을 하면서 통치를 강화하는 데 신경을 쓰는가 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념적인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끔찍한 거죠. 막 팔레스타인 그 전사들이, 파이러들이 이스라엘 뭐 키부츠라든가 무슨 뭐 그런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장면들. 이건 군사력이 굉장히 손상됐죠. 그리고는 이 일을 하마스가 그러면 큰 군대도 아니고 작은 규모로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란의 도움을 받은 거죠. 또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도움이 받은 겁니다. 도움도 받고 그런데도 크게 이제 어떠한 뭐라고 하나요? 격려 같은 것도 한 거죠. 그래서 레바논에서도 뭐 이스라엘을 워낙 싫어하니까 이스라엘기하고 레바논기와 하마스기를 들고 막 사람들이 여성이고 누구고 막 좋아서 그럽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마스 지도자들을 헤즈볼라가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계획에 참여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군요.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는 것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건 미국도 정말 신경 써야지 됩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워낙에 본인도 부정부패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략과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재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막 작은 그 연정으로 이렇게 모아서 딱 다시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리고는 이제 막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힘의 새어나감이 너무 많았던 거죠. 막 특히 이제 헌법개혁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보기관이건 군이건 많이 그 약해져 있고 실제로 뭐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그것만은 안 된다. 어떻게 헌법기관을 정치인 아래다가 둘 수가 있는가. 독립적이어야지 하면서 뭐 시위에 참여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벤자민 네탄야후는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기술자니까 그런 정보국이 그래서 그랬어 무능했어 하고 오히려 역으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벤자민 네탄야후. 물론 지금은 야당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뭐라고 안 하죠. 뭉쳐주죠. 일단은 국가가 우선이니까.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뭉쳐는 주는데 그거 보면 참 공화당은 심각해요. 미국의 공화당은. 당이 우선이 아니에요.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는 지들 생각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스라엘과 자꾸 대비를 해서 보는 겁니다. 짐 조단 같은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고 초대 의장인 사람들은 당이 이 방향으로 나가자 해도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신을 포함해서 5명 그리고 맥 게츠 또 다른 프리덤 코커스가 아닌 사람 해서 완전히 케빈 메카티라는 사람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벤자민 네탄야후가 집권하고 나서 9개월이 지난 뒤에 이러저러한 뭐 국가다 뭐다 보다는 벤자민 네탄야후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흐물흐물 약해진 겁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를 지금까지 비난해 왔었던 사람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적어도 몇 주일 이상 되겠죠.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보다 너를 우선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해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동맹국이 많죠. 당연히 하마스보다는. 이스라엘과 많은 동맹국들은 하마스 공격을 당연히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측 모두 긴장을 완화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 일단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이스라엘은 국가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하마스의 끔찍한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명백하게 규탄한다. 이거 애매모호한 단어도 아니다. 명백하게 규탄한다. 이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하는 말이고요.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이란, 팔레스타인 전사를 막 축하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과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카타르요. 카타르는 이스라엘 책임이 많다. 왜 그
알아스카 모스크가 사원이 이스라엘 군의 보호를 받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을 반복적으로 침입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이 힘들게 한다는 건 폭력이에요. 폭력을 쓰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면서 야금야금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게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번에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다. 됐고요. 됐다니까 하고 폭력을 엄청나게 쓴 거잖아요. 기획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같은 것이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카타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해체하시라. 레바논요?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요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양측의 민간인을 보호해라 하고 촉구합니다. 아니, 민간인을 살해하는 국가가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또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쭉 지금 해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령,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신성함에 대한 체계적인 도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종교 사원에 대한 침투, 도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정말 폭발 직전에 간, 반복적으로 우리도 경고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비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에 모든 중동의 대화, 미국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동의 평화가 조금 안착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미국도 한 군데서 시선 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최근에 몇 주일 동안 중동에서 있었던 그 많은 대화는 거의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럼 그 합의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긴 하죠. 또 사우디는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 밴도 아닙니다. 레바논처럼, 이란처럼. 그런데도 지금 좀 불편하게 됐죠. 불편하게 됐고 분명한 건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막 공습을 막 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이건 아직도 그쪽 지역에 그 국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의 시점은 멀었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뭐 주식시장이니 뭐니 지금 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그렇지만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 시간 밖에 장외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송 끝나고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통제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지금. 왜냐하면 하마스가 기를 받았잖아요. 레바논, 포탄, 무슨 미사일, 이스라엘 목표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강력한 정당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 당이 있는 것처럼 바이든에게 개입하지 마라 하고 경고를 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한 겁니다. 미국은 곤란하게 됐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업저버를 했으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아랍의 왕국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주이시 민주주의잖아요. 이런 두 나라가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일을 했었던 미국. 그리고 그것을 저 노선을 탈선시켜야지 돼 하고 시도하려고 했었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그런 그 관계에서 좋을 리는 없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엄청나게 놀랐죠. 엄청나게 놀라서, 왜냐하면 백악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정보도 공유를 하고 할 텐데 다 몰랐던 겁니다. 백악관도 지금 가자보다는 서한 지구에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포커스를 많이 뒀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온건한 그런 팔레스타인 정부와도 여러 가지 협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하마스가 그렇게 치고 나올지 이란과 손을 잡고 레바논과 손을 잡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직 끝난 전쟁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계는 지금 이 더 강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우크라이나로서는 슬픈 일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조금 뒷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계속되고 막 전투가 확산되고 하는 것을 어느 나라가 원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원치 않죠. 이거 초기에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지상 침공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공습을 해서 빌딩을 무너뜨려서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 지상 침공을 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민간인을 잡아가고 민간인에게 총 쏘고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역까지 폭력 사태가 확대될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추진해 오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뭐 이런 것들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속도가 일단 멈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고 미국도 군사 지원을 발표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벤자민 네탄야후와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통화를 했고요. 아이언돔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어떤 뭐 추가로 요격체를 사려고 하는데 뭐 부족하다 해서 미국에 도와달라고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국방장관 전부 통화를 했고, 무슨 뭐 미군 중부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뭐 사령관과도 다 지금 통화를 했는데, 문제는 하원의 공화당들이 지금 엄청, 하원 의장도 없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는 추가 지원 같은 것을 빨리빨리 통과시킬 수 있을까? 물론 미국의 공화당은 love 이스라엘입니다. They love 이스라엘. 이건 분명하지만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하원 의장이 없잖아요. 하원 의장이 없는데 의장 대행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금 하루가 여삼춘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원에서는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 좀 인준은 상원이니까요. 인준해달라고 해도 테드 크루즈 같은 티파리 출신의 공화당의 텍사스의 상원 의원이 뭐 만나주지도 않고, 전에 한 10년 전에 뭐 재무장관 할 때 뭐 아주 완벽하게 상원에서 통과된 사람이거든요. 잭 루, 이스라엘 대사 지명자. 이스라엘 대사가 없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앞으로 몇 주일 동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혼선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미국 내부의 하원 의장 선출과도 연관이 돼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이 빨리 수습될 수 있을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국가 대 국가로 영향을 미치다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who knows, nobody knows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리고 월요일 또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조금 그림이, 내일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할 때쯤 되면은 오늘보다는 좀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돈 걱정도 해야죠. 페이먼 해야죠. 뭐 해야죠. 저처럼 오늘도 저는 플러머가 또 왔다 갔습니다. 집에. 이런 것도 해야지 되죠. 밥도 해 먹어야지 되죠. 빨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right now 가장 핫한 아이템이 이 이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제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이슈로 여러분들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